네, 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입니다. 옆에는 오랜만에 오스카님 계신데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네, 오랜만에 탁구닷컴 와서요. 몇 가지 또 궁금한 것들도 있고 또 구독자분들이 탁구닷컴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좀 해주셔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예. 그래도 인터뷰를 따려고 왔습니다. 예. 네, 우선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특주 라켓 예. 에 대한 예. 이 커스터마이징하는 라켓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넥시에서 최근에 이제 그 라켓 생산 기지를 네. 다 한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옮긴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외국이 그러니까, 있지만은 예, 세계. 어쨌든 지금 현재 라켓 생산은 한국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있던 공장들에서 물론 뭐 주세혁 같은 라켓들은 여전히 만들고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대부분의 라켓을 이제 앞으로는 한국 공장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세 가지 라켓이 나왔어요. 네네. 아이거하고 그 다음에 로텔라, 그다음에 그리고 포칼라, 포칼라. 네. 세 가지 라켓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라켓을 기반으로 해서 특주 라켓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특주 라켓이라는 이 아이템은 예전서부터 이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라켓이 필요한,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즘 신청자가 좀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상태인가요? 어떠실까요? 신청자가 지금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조금씩. 예,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만큼 막 이렇게 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 요 이야기가 한번 뭐 이건 광고나 혹은 미리 부탁받은 내용은 아닌데 저희 이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뭐 하다가 특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저는 아이거를 갖다 주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가장 베스트 라켓은 저는 사실 한국 공장에서는 로텔라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베스트한 라켓은. 그리고 만약 뭐 제 아들이 요즘 탁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은 지금 포칼라 치고 있습니다. 근데 포칼라를 추천할 것 같아요. 뭐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 채널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아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이 처음에는 적응이 좀 어렵나 싶었는데 한 2주 3주 치다 보니까는 이만한 라켓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완성형 라켓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짤막하게 아이거는 사실상 선수가 써도 충분히 좋고, 근데 초보가 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어려운 라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초보이지만 한 중수 정도 되어지는, 뭐 지형 한 2, 3부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 이상 좀 더 본인이 적은 힘으로 좋은 감각이랑 파워를 내고 싶다면은 매우 좋지만 이걸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기존의 뭐 오스카 클래식 같은 그런 라켓에 비해서는 컨트롤이 조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최근 들어서 좀 들었고요. 그리고 포칼라는 아우터 AL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의 이너 정도 수준인데 성능은 아우터인, 쉽게 이제 B사의 어떤 뭐 비스카리아류, 아우터 ALC류를 좋아하는데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지만은 감각이 좋은 그런 감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포칼라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로텔라는 그냥 W 그룹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이 완성형을 사람들이 경험해 보면 이게 얼마나 완성도 있는 좋은 라켓인지를 아는데,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공장, 한국에 있는 브랜드에서 내가 원하는 라켓을 만들어준다. 자칫 이게 수제 라켓, 얼마 전까지 뭐 수제 라켓이나 브랜드도 몇 군데 있어서 원하는 거 만들어줄게, 그 정도 퀄리티, 그 정도 성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뭐 특주를 갖다가 이렇게 부탁 혹은 요청하고 제작해서 만들진 않았어요. 제 라켓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로텔라, 포칼라, 아이거가 이미 저한테는
솔직한 이제 걱정은 건드려서 더 좋은 라켓이 나올까라고 생각 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네. 제가 아이거를 쓰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그거 쓰냐고 물어보는데 경기 뛰고 실제로 제가 꽤 오랫동안 썼거든요. 네. 옆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경기력이 나와요. 네. 아닙니다. 네. 포칼라도 당연히 좋고 음. 로텔라도 좋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FA 그립이다 보니까 FA 그립이다 보니까 제가 잡고 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걸 쓰고는 있지만 아, 그래도 저는 아이거가 지금 특히 패널더이다 보니까 한 방이 있으면서 양핸드의 그 컨트롤이나 융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제 딴에는 네. 뭐 이너를 아우터로, 아우터를 이너로 표층을 조금 더 얇게 두껍게 가져가면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이제 이 아이거의 유일한 제가 느꼈을 때 단점은 두께예요. 두께. 두께가 살짝 저한테는 두꺼워요. 저한테는. 왜냐면 패널더는 네. 손가락에 끼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다 보니까 네. 포핸드는 괜찮은데 백핸드 전환할 때 살짝만 더 한 0.2, 3mm 정도만 살짝만, 그러니까 6.2, 3. 근데 그러면 파워가 안 나올까봐 저는 이제 아직 시도는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 진짜 베스트겠다. 이 라켓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라켓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생각은 아이거에 대한 네. 완벽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이 라켓은 다 좋은데 요거에서만 조절이 있으면 좋겠다. 아, 다만 이 라켓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낮추면은 분명히 잃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저는 겁나서 그건 못하겠어요. 이 라켓이 너무 좋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또 탁구닷컴 그리고 넥시가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넥시 거 쓸 바에야 다른 뭐 일본 브랜드 아니면 다른 유명 브랜드 가격도 비슷한데 뭐 그거 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막상 제 라켓 한번 쳐보신 분은 넥시란 브랜드가 아니라 네. 아이거라는 이 라켓 이 자체의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커스텀 아이징에 굉장한 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커스터마이징은 단순하게 완성도를 높인다, 마감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라켓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원하는 라켓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잡하게 예를 들어 본드 해가지고 대충 이게 재료 있어가지고 마치 뭐 우리 수준의 레고 블록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형틀 자체를 갖다가 완전 그냥 전문적인 기술과 기계를 통하여서 딱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커스터마이징 라켓이 이 고객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적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연락을 드려요. 네.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그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전문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좋다라는 의견을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단계로 제작이 있잖아요. 네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좀 만들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고객이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받아서 쳐보니까 부족한 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거의 저희들이 원하는 건 어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답에 가까운 라켓으로 거의 다 오셔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서로 피드백을 해가면서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까지 찾아드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라켓이 제작이 되는 건데 한번 주문을 해보시면 네. 예, 더욱더 깊이 저희들이 제작하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야기하셨을 때 커스터마이징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는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갖다가 중간에서 해주기 때문에거든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1패널 그 일본식 패널들을 뭐 10mm를 썼는데 지금 합판은 10mm가 나오질 않잖아요. 나는 10mm의 합판을 만들겠다. 근데 백은 쓰지 않고 1펜처럼 만들지만 주펜의 형태, 환형으로 만들겠다. 근데 카본을 갖다가 막 빵빵하게 넣고 완전 그냥 뭐 하드우드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머릿속에는 이런 상상을 하죠.
이거는 통판보다 더 잘 나갈 거야. 라켓 무겁게 만들어서 이거는 네. 뭐 대포 같은 뭐 볼을 갖다가 뭐 만들어낼 거야. 네.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사실 오스카님이랑 친해졌던 그 계기가 저도 이제 용품을 좋아하고 라켓을 워낙 많이 사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제 라켓 업체에서 저에게 이런 좀 저도 비전문가인데도 코디네이션을 갖다 좀 받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레이어드나 목재,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는데 제 수준에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진짜 샘플만 100여 개를 갖다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구나를 갖다 이미 딱 확정을 지었단 말이죠. 아, 그랬었어요? 샘플을 100여 개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100여 개도 넘어갔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 깊이는 근데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슈미 아빠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네. 이 분이랑은 좀 얘기가 통하고 이분이랑은 이야기하면 재밌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선 구조적으로 목재가 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과 목재 간의 수축률 그리고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지금 넥시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접착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티가 브랜드와 일반적인 일본 브랜드들의 어떤 차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전문가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는 목재 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대충 이게 이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친해졌고 옆에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주워 들으면서 단순히 라켓이라는 게 그냥 뚝딱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라켓도 계속 시타를 해보고 시간을 두면서 테스트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라켓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를 갖다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연락하고 지낸 지가 벌써 한 10년 넘었을 거거든요. 제가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탁구닷컴 넥시는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제가 그 오스카님을 갖다 처음 뵌 게 2011년 뭐 이 정도쯤 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강한 충격을 받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다른 브랜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다른 그 브랜드 사장님들 얘기를 해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는 대충 뭐 코토라고 이거 그냥 림바라고 키라는 존재도 잘 몰랐어요. 그분들은 다 아유스, 중측은 무조건 아유스, 버터플라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드셨잖아요. 너무 그 이제 실전보다는 너무 이론적으로 탁구를 좀 한. 근데 그게 분명 필요하고 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소양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갖추신 상태에서 브랜드를 갖다 오랫동안 운영하시다 보니까는 그 능력이 조금 더 좀 안정적이고 단단해지셨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한국 공장이고 기술력도 충분하고 이미 테스트로 아이거와 로텔라와 포칼라를 갖다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그 성능은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제 커스텀을 하는데 코디네이션 서비스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한번 후회 없는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 고객분들께서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은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고객이 그래도 난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1차 라켓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에 가까운 라켓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3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었어요. 세 사람이 만족하면서 지금 1차 라켓을 쓰고 있고 또 2차 라켓도 지금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코디네이션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코디네이션이라는 그런 그 역할이 있겠다 생각을 못했는데 해보니까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근데 되게 커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사실 하루에도 한 요즘에는 제가 사실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긴 하지만
옛날 영상에 네. 뭐 추천해 주세요. 뭐는 어떤가? 이거가 한 두세 건씩 많으면 막 5건씩 계속 올라와요. 답글이. 댓글이 이제 하면 제가 이제 답글을 갖다 달아드리죠. 네. 근데 저는 구매자 입장이에요. 사용자 맞아요. 입장이에요. 네. 제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정을 몰라요.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흔히 이제 요런 겁니다. 아이거가 좋대 다들. 그리고 연정훈 선수서부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잘 치시던 선수들이 이걸 갖다 막 써. 그래서 저도 네. 얻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네. 처음 썼는데 잘 나가긴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어. 근데 희한한 거는 네. 2, 3주 치고 나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 여기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고. 특히 시합장에서 쳤을 때 좀 다르죠. 더. 그러니까 사실 아이거는 네.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이제 사용자도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 오스카님은 요즘 탁구를 갖다가 뭐 자주 치지 않으시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합장뿐만 아니라 네. 그 똑딱이 그냥 앞에서 똑딱똑딱 해도 네. 아이거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근데 시합장에서는 네. 더 극대화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사실 이 세 가지는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답을 몰라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아이거는 초보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임팩트와 어느 정도의 그 스윙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공이 제대로 안 잡히고 안 잡히면 성능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아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 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지고 하다 보니까 이 라켓에서 진가를 하니까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쳐봤거든요. 중간에 다시 예전에 뭐 사이버 쉐입도 쳐보고 뭐 일본 그런 브랜드의 라켓들도 쳐보고 하는데 볼발이 아이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볼발이 못 맞히는데 감각도 아이거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저 나름대로는 아이거의 세팅 방법이 백은 무조건 연지를 씁니다. 라켓의 감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고경도도 쳐보고 미디엄 하드도 써보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써봤어요. 포핸드도 이런저런 걸 테스트해본 결과 저는 제 이제 이 라켓을 쓰는 어떤 이 플랜이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가 없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은 아이거라는 라켓은 참 좋은 라켓이고 쓰면 쓸수록 더 좋은 라켓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이 라켓이 조금만 얇으면은 완전 베스트. 근데 그러면은 뭐 신청해가지고 그 조금만 이렇게 낮추면 되지 않겠냐. 제가 얼마 전에 또 구독자가 물어봐서 지금까지 쓴 걸 갖다가 이렇게 엑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400자루가 넘어요. 중펜만 종류가. 라켓이 400자루가 넘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제가 느낀 게 한 끗 차이로 전혀 다른 라켓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헤드 사이즈만 만져도 라켓은 완전 달라지는데 두께를 낮춘다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까지 아이거의 매력이 확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러다 보니 물론 그렇게 줄어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백러버를 강도를 높이고 포핸드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아이거의 매력은 완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라켓도 넥시에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라켓들도 넥시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 커스텀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세 라켓 중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라켓을 꼭 써보시고 쓴 상태에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버터플라이 라켓의 특주 라켓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도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코르벨 만들어주세요. 코르벨 중에서 그립은 뭐 코르벨 그립, 뭐 판은 만약에 프리모라츠 반, 그리고 헤드 사이즈는 예를 들어 슐라이가 좀 작으니까 슐라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무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도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거는 커스텀이니까 완성도가 있다라는 것에서 가치를 갖고 그리고 뭐 정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사실 컸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넥시의 커스텀은
이미 완성형 라켓에서 네. 좀 더 사용자에게 조금 더 맞는 그 사용자 친화적인 라켓을 갖다 만들어주는데 네. 생각보다 싸. 음. 지금 이게 라켓이 이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싸요. 아, 가격이. 우선 첫 번째는 너무 싸다는 거. 두 번째는 이건 좀 뭐 다른 얘기지만 넥시라는 브랜드의 사실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제네시스가 나온 것처럼 넥시에서도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면 아마 대박이 났을 수 있는 사실 그 여건들이 있죠. 왜냐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안 남거든. 라켓 하나 만드는 거 재료비 얼마 뭐 이런 것들 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과 그리고 기술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만드는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이건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대량 생산이 우선 불가능하고 한 명이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 바에야 그냥 기성품 10개, 20개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려는 이유는 이걸로 팔아서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보겠다라는 사실인 건데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특주 같지 않은 특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라켓의 완성도가 아니라 써보지 않았죠. 근데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즘에서는 버터플라이 라켓도 비싼 거 막 40만 원씩 하는데 저긴 커스텀 라켓이 막 30만 원도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라켓이 이런 느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만 해도 사실 솔직한 말로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목재도 그 사용자들은 아마 이럴걸요. 가격 2배 내겠다. 그 대신 목재 최고급으로 해달라. 그리고 어떤 그립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막 사포로 일일이 개인이 막 다 다듬어 달라. 뭐 그런 막 추가적인 걸 하고 진짜 딱 봤을 때 완전 뭐 매끈한 그 라켓으로 우리 50만 원, 60만 원 낼 그게 있다. 이렇게 분명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잘 팔릴 거예요. 하지만은 넥시라는 브랜드와의 연관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게 사실 넥시에서 보는 이제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커스터마이징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거는 직접 아이거를 쓰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쓴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는 사람들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라켓을 쓴 것뿐만 아니라 구매자들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갖다 안 쓴 사람은 이 라켓이 좋다고 해도 믿질 않아.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이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감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넥시의 커스텀 라켓은 사실 커스텀 라켓이라기보다는 브랜드에서 내놓는 완성형 라켓을 다양화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커스텀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에 집중을 해요. 내가 그렇죠. 지금 여기 흑단나무를 갖고 있으면 흑단나무로 뭔가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좀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런 그 세부적인 디자인보다는 이걸 양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라켓 그 형태 그대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작업 공정도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이 해외 사이트에다가 이거 소개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정말 수천 자루 라켓을 만들어봤다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라켓을 세로결, 가로결을 함으로써 그 반발력의 차이가 나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결보다는 세로결이 반발력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세로결, 가로결은 그 중요하지 않다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넥시에서는 실험한 게 해봤죠. 중간층의 아유스를 갖다가 표면에도 여러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하시는 그렇죠. 얘기죠. 이미 뭐 40여 개 정도 제가 만들고 그렇죠. 다 근데 그 40여 개 라켓마다 전부 다 한 10개씩은 샘플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도 한 400개는 만들어 봤을 거예요, 라켓을. 그러니까 저도 수백 자를 만들면서 이것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은
라켓의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폴리우레탄 그릴을 쓰고 그거에서 특허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댓글 안 다시는데 본인도 폴리우레탄으로 글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서 저희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라켓을 더 빠르게 만들겠다,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부분 막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무게가 더 늘어나고, 그렇죠. 무게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이 스윙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에 다 부딪히는 건데, 넥시는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 더 그 라켓의 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전혀 다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필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늘 이제 올 때마다 네. 이 오스카님께 이야기 드린 게 탁구를 갖다 이제 좀 열심히 치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다고 듣긴 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거의 완성형이 네. 한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라켓이에요, 사실은. 이 라켓은 굉장히 독특한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마 탁구닷컴에서도 약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선수들조차도 좋은데 왜 좋지를 모르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제가 네. 최근에 이 러닝에 굉장히 빠졌거든요. 하루에 한 10km씩 매일 뛰고 있는데, 네. 이제 몸이 과체중이다 보니까는 러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과체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제가 또 용품병이 있어서 러닝화를 계속 이것저것 막 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용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러닝화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 안에 폼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라켓에 적용을 해보니까 넥시 라켓, 특별히 한국에 나온 그 한국 공장에서 나온 세 가지 라켓은, 이거 제가 왜 좋아하냐면 가볍게 쳤을 때는 단단합니다, 라켓이.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이런 특성은 저는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쳐야지 부드러운 라켓이에요. 근데 가볍게 치면은 단단해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리면, 단단하면 공이 좀 덜 나갑니다. 공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딱딱하면 튕길 것 같은데, 이거는 약하게 치면 약하게 칠수록 공이 잡힙니다, 라켓이.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안아줘요, 라켓이. 그래서 마치 합판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감각만 조금 느끼고 적응이 되면은 한 방으로 제끼고 앞에서 컨트롤로 구석을 갖다가 찔러주기 너무 좋은 라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크 치시는 분들 중에 아우터 쓰셨던, 이너 쓰셨던 이거 한번 쳐보시길 저는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늘 이제 하는 게, 이거는 이런 라켓이 없는데, 저도 이제 이걸 갖다가 테스트하는 게 한 반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반년 동안 쳤는데 반년 중에 시합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들쑥날쑥하면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일관돼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라켓이라는 거예요. 로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텔라 같은 경우에는 공 자체가 처음 쳤을 때 라켓 너무 단단한데, 이거 약간 예전에 W 그룹8 따라했던 중국이나 일본 브랜드들 막 뭐죠? 에폭지 엄청 써가지고 완전 딱딱하게 만든 이너 라켓, 그래서 잘 나간다라고 광고는 하지만은 회전 없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처음 딱 쳤을 때는 단단한데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쳐보니까 공이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괴상할 정도로 잘 잡혀요. 진짜입니다. 로텔라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공 잡히는 걸로만 치면 W 그룹8보다 더 잡힙니다. 근데 이너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공이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켓이 울림을 주고, 울린다라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튕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발력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공을 빠르게 튕겨내고 거기서 휘어 감으면서 이제 회전을 주는 건데, 로텔라는 단단한,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스카리아 같은 류의 라켓처럼 공을 더 깊이 안아줍니다. 근데 이너로서의 또 회전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라켓이에요, 사실 로텔라는. 포칼라는 희한하게 쳤을 때 이너 아니야 싶은 라켓입니다. 근데 라켓이 이너 아니야 하는데 울리진 않아요. 감은 뛰어난데 굉장히 공을 잘
튕겨주기도 하고 감아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나가는 라켓도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는 라켓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쳐도 다 좋은 라켓이에요. 약간 심심하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말 그대로 완전 그 육각형 라켓이에요. 포칼라가 오히려 로텔라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 공격형 라켓이고 선수용 라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면 사실 안 되는 라켓이에요. 근데 이 라켓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요거에서 건들면은 잘 나올까? 제가 그 윤아빠님 최근에 뭐 연락 요즘 좀 부상당하셔가지고 약간 시큰둥하시긴 한데 그 윤아빠님이 뭐 되게 좀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그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라켓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랑 얘기한 게 근데 여기서 단 0.23mm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사포로 깎아내면은 감각이 확 죽거나 혹은 라켓을 울릴 거다라는 얘기를 갖다 제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완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라켓 자체가. 근데 이거를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중간에 없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한다면 라켓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그 스티가에 그 에베놀즈라는 라켓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게 합판의 감각에 아우터 카본의 어떤 반발력을 원하신다면 이런 생각 분명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카본 대신에 흑단과 같은 고 경도의 목재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면 중간에 그걸 스티가에서 했죠 이미. 근데 그러면은 살짝의 반발력의 추가는 있지만 결국 카본은 휜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게 복구력, 그러니까 에너지 복구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공이 치고 나서 그 진동을 갖다가 빠르게 이렇게 밀어내는 그거는 목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를 사실 중간에서 조율을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솔직히 이 정도로 해준다고 하면은 아마 표면은 림바 저 좋아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뭐 스플러스 계열로 치지만 저는 그냥 코트로 한번 해볼까 중간에 많이 예를 들면 그리고 중층 완전 중층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중층은 히노키를 넣으면 어떨까? 완전 중층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라켓을 써본 적도 없으니까 100% 단단해서 못 씁니다. 그 라켓을 공을 먹어주지 않고 튕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완전 그냥 몽둥이 같은 느낌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느낌도 궁금하기는 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했을 때 뭐 중층을 갖다 막 6mm, 7mm를 완전 두껍게 하고 그리고 뭐 표면에다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중간에다가 목재 없이 하드 카본 넣고 표면에는 코토나 아니면 뭐 하드우드 넣고 해가지고 전진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라켓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최종 뭐 두께는 한 7mm에서 8mm 정도로 뭐 이렇게 만약 하면은 우리는 되게 좋을 것 같지만은 제작자 입장에서 위험한데 롱핀풀이세요? 아니면은 뭐 쇼핀풀 뭐 사용자세요? 이거는 이러한 게 있습니다라는 언지를 한번 주는 것이 그렇죠. 그런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제가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현대적인 라켓 그 제작자들은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라켓의 사이즈는 150에서 157 아니면 150에서 159 그러니까 DHS나 이런 중국 브랜드는 159 정도의 대부분 다 있고 그러니까 쉐이크핸드 그렇죠. 라켓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중펜의 경우는 162 정도까지는 네네.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고, 맥시멈 160. 네. 이거를 또 욕심내가지고 한 165로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러버 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사이즈는 되어 있고 무게는 대부분의 라켓 개발자들이 85에서 90g 사이. 그렇죠. 그게 네.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목재 조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엄청 골치 아프죠. 네. 수학을 그- 해야죠, 수학을. 네. 몇 그램 그러니까 90g 미만에서 대부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선택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표층은 림바, 뭐 코토, 뭐 히노키 뭐 이렇게 있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중층은 뭐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라켓 종류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최종 라켓을 6.2mm로 했다거나 6.3mm로 했다거나에 따라서
감각이 또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 곡선이 자연 분포 곡선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키가 평균이 170이다 그러면 170인 사람들이 가장 많고 이렇게 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방식의. 근데 이 자연 성장 곡선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170 가까이 가면 계속해서 급속도로 점점 좋아져요. 라켓이. 그러다가 170 무렵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175 이렇게 되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찾는 것이 이제 저는 항상 라켓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넥시의 그 피팅 라켓의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라켓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만든 모든 라켓은 사실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 글루잉을 찾음으로써. 그래서 글루잉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바르거나 두 번 바르거나 세 번 바르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라켓 소재인데도 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으면서 더 반발력이 많은 라켓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아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 발라요. 글루를 두 번 바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커스텀 라켓을 조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어요. 요구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다 맞추려면 목재로는 사실 맞출 수가 없어요. 목재는 다 표준적인 그런 베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가볍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두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더 맥시멈으로 더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스텀 라켓이 저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글루 칠을 하다가 러버에 글루 칠하시면 아시다시피 얇게 칠해도 1g이거든요. 얇게 칠해도 1g인데 이건 목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우레탄이시지만은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층당 1g씩으로 대략 계산하면은 5g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1g에서 뭐 2g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3g에 대한 여유분이 생기는 거고, 그보다 더 많이 줄이면은 그럼 거기다가 목재나 조금 더 도전적인 특수 소재를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고, 여러분들 주문을 주시면 그 주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자 하는 옵션도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전에 저희가 아크라시아 라켓 아크라시아. 저 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 아크라시아 라켓을 제가 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이거를 더 조금 표준 사이즈로 만들고 싶은데 근데 사이즈를 더 키우면은 이 무게가 너무 나갈 거라는 그 한계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걸 떠나서 아크라시아와 다른 방식으로 극강의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라켓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고가 있는데 굳이 좀 달라요. 더 쏘아주는 더 많이 쏘아주는 형태의 라켓인데 조금 더 두껍고 이제 샘플을 지금 스탄하고 있는데 그 라켓까지 만들면은 이제 4개의 라켓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커스텀 라켓을 오더를 주시는 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얻은 힌트도 많고요. 향후에는 넥시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넥시가 아주 좋은 라켓을 만드는데 거기서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생각을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커스텀 라켓이 넥시의 모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좋은 아주 이상적인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종류가 그 무한으로 지금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커스텀 라켓이 만약에 메인 비즈니스가 되는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라켓을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그런 모든 노하우를 싹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든 커스텀을 다 받아들여 준다면 그러면은 사실 넥시는 5세대 정도 했을 때 제가 5세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4세대까지 이제 점선 면에서 헤매다가 5세대에서는 다 풀었거든요. 대중성으로 그냥 만들었던 각 세대 걸 다 합쳐서 통합해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5세대 때 제가 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한계를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6세대, 7세대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라켓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7세대에 와 있는 건데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라켓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라켓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그렇기 그게 때문에 크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것이 더 좋아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라켓에 대한 모든 그런 피드백, 검증이 소비자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넥시의 포맷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이거는 거의 뭐 에필로그처럼 좀 많기는 했지만 내용이 우선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있고 요 다음에는 네. 그 저거를 짤막하게 좀 앞에도 짤막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길어졌지만 커스터마이징의 좀 세부적인 어떤 이런 좀 그 세부 사항들을 짤막하게 좀 소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요번 편은 여기까지 우선 끊고 요 다음 편 한 번만 더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